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알릴레오 주제가 우리 이제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들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제 그것이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지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네, 분명하게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유튜브 시스템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슈퍼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슈퍼챗이 뭐냐면 이제 그 채널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승인을 받으면 이 실시간 방송을 하게 되면 라이브라고 하죠. 그걸 하게 되면 요 밑에 있는 달러 표시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뭐 이렇게 최대 제가 5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조금씩 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젊은 층들이 즐겨보는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이라는 개념이 유튜브에도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이 요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보수 유튜브 채널의 어떤 대표적인 분의 한 분인 홍카콜라 그리고 진보 채널의 대표적인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똑같이 이런 그 슈퍼챗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슈퍼챗을 통해서 후원받는 것을 규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이게 뭐 입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유시민의 이 알릴레오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씨가 정치인이 아니라서 이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그런데 또 이 홍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슈퍼챗 후원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유시민이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라고 자기는 계속 말하는데 누가 봐도 정치인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그러면 예를 들어 전 대표가 그러면 나와서 나 정치 안 할 건데 정치인 아니에요. 그러면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국민이 판단했을 때 누가 봐도 정치인인 사람에게 정치인이 아니라고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거는 선관위도 굉장히 오만한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둘 다 해줘라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홍준표 전 대표도 홍카콜라는 자신은 출연자일 뿐이지 자기가 어떤 그런 금전적인 수익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걸 유지시키는 돈이 들어가는 것만 해도 홍준표 전 대표를 간접적으로 돕는 활동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안 되게 한 게 맞아요. 유시민 작가도 사실상 그 대통령 뭐 후보로서 거론이 되면서 이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방송 활동이나 이런 유튜브 활동 덕분에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인지도를 얻는 게 이 덕분이다라는 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선관위에서는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누구를 좀 일방적으로 도우려는 약간 형색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할 수 있죠. 예. 이런 얘기를 드리면 조금 홍준표 대표님이 화내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홍준표 전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잘 안 보여요. 한 5% 정도 보이는데 유시민 작가는 지금 한 13%를 지금 맞아요. 기록했단 예. 말이에요. 누가 봐도 정치인이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정치 안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진보 진영 정치인들의 약간 습관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맞아요. 저는 정치할 생각 없다라고 말을 했고, 전에도 박원순 시장도 시장하기 전에 저는 정치할 생각 없다라고 약간 김대중 대통령도 은퇴 선언했다가 나 정치 안 해요. 정치 안 해요. 뭐 내가 안 해요. 국민이 원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근데 그분들은 그때 정치 할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치 유튜버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정치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약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양념장님하고 저하고 거의 최초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두 분 다 후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정치 자금법 자체가 저는 너무 약간 물론 엄격하게 다뤄져야 되지만 조금 스트릭트한 부분이 너무 엄격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정치 자금법 얘기를 조금 하자면, 사실 저번 지방선거에서 뭐 청년 정치인들도 대거 출마를 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자금적인 부분에서 너무 엄격하다. 너무 자금적인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불투명한 어떤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한도가 조금 적게 설정되어 있고 너무 엄격해가지고 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너무 그런 게 좀 속된 말로 너무 엄격해서 너무 후원을 못한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치자금법이 우리가 투명한 자금이 많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영폴리님은 네. 그 이제 기반이 다 닦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치인이 아닌데 결심만 하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 향후에 정치자금 유튜브로 모겠다. 미리 이렇게 포섭을 해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의견에서 막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후원 방법의 다양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악용의 여지가 클 시에는 이거를 완전한 기반을 닦아놓고 그걸 허용해야 되지, 이걸 허용해놓고 거기에서의 기반을 닦아낸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유시민 작가처럼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이거지. 굉장히 엄격하게 누구는 절대 돈에 관해서는 뭐 정치, 선거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돼. 뭐 이런 스탠스는 또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 영폴리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한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그 한도액에 한해서는 모금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한 모금까지도 좀 다양하게 열어두자,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좀 다양하게 좀 그 루트를 후원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좀 많이 열어놔야 된다라고 봐요. 네. 사실 지금 유튜브라는 게 특히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으로 거의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유튜브 시스템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많은 어떤 젊은 정치인을 배출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그러한 정치인들, 예비 정치인들의 후원 방식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슈퍼챗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슈퍼챗 해도 사실 막 저도 슈퍼챗 이렇게 쏴주시면 너무 고맙긴 한데 세금도 굉장히 많이 떼가요. 제가 알기로는 30% 거의 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조회수 1당 1원 정도라서 막 그렇게 엄청난 수입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은 이게 사실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제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국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사실 지금 유튜브 이런 그 정치 유튜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규제 방안이나 어떤 세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빨리 조금은 유연하게 국회나 어떤 행정부 차원에서 이 유튜브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매길 것이고 이런 슈퍼챗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빨리 좀 안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저희 의원실 차원에서 입법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점과 장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정치 후원금이 그냥 자기가 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죠. 소액을 모아주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정치 후원의 방법인데, 그것이 지금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통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보고서 자기가 후원을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투명하게만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돼 갖고 나중에 유시민 작가가 지금 진짜 진심으로 정치를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정파가 유시민 아니면 안 된다, 못 이긴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든지, 또 그 정파를 넘어서 국민이 유시민만이 우리 이 국가의 지도자다, 막 이렇게 그런 이유를 대면서 정치에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보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잠재적인 그런 정치인들까지 포괄적으로 같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해야지 누구는 말로써 안 한다고 맞아요. 했으니까 이건 제외시키고 누구는 어디 뭐 출마한다고 했었으니까 이건 정치인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여튼 결론은 형평성 있게 해라. 그렇죠. 예,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건 안 맞는다. 예. 이학재 TV의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